뉴욕시를 여행한 미네소타 거주자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대란 위험에 직면했으며 뉴욕 혈액센터는 혈액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신규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겨울철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과 무료 검사 확대 등 신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9일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한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를 여행한 미네소타 거주자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네소타 보건당국은 오늘 주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백신을 맞은 상태였고 지난달 22일 가벼운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 열린 맨하탄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개최한 애니메이션 행사에 참석해 보건당국은 뉴욕시와 CDC와 협력해 동선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첫 오미크론 감염자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마친 뒤 22일 미국에 입국해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감염자의 경우 22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추수감사절 연휴와 겹치는 24일에 검사를 받은 점에 주목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대란 위험에 직면했으며 뉴욕 혈액센터는 혈액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일 현재 뉴욕주 내 37개 대형 병원의 여유 병상이 전체 병상의 10% 미만으로 집계돼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6개 병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이시 포레스트 힐과 퀸즈 하스피털 센터 등 뉴욕시 내 대형 병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웨체스터의 와이트 플레이스 하스피털 센터, 롱아일랜드 대 커뮤니티 하스피털과 서퍽의 사우스쇼어 대학병원, 나소의 놀쇼어 대학병원 등도 여유 병상이 10% 미만인 병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3일까지 수용 인원이 10% 이하인 병원은 2022년 1월 15일까지 대부분의 비필수 수술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장 데이빗 초크 씨는 매우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일 뉴욕 혈액센터는 오미크론 변종과 휴가철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혈액 비상 사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혈액 공급은 1, 2일 수준으로 이상적인 인벤토리인 5일에서 7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간호사 KT 입은 자신의 병원과 혈액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출산이나 큰 사상자 또는 큰 이식과 같은 수술에서 인명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신규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겨울철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과 무료 검사 확대 등 신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모든 성인을 상대로 한 부스터샷과 학교 재개방, 어린이 상대 백신 접종, 무료 자가 검사 확대, 안전한 국제 여행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토콜 강화, 경제 재개방 유지를 위한 일터에서의 예방 조치 등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면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3일 이내였던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던 항공기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사용 의무화도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가정에서 손쉬운 자가진단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학교와 요양원, 감옥 등 일부 다중시설에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2월 9일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한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인 2세인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오늘 본 방송사를 방문하고 정직하고 열정 있게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KBTV 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하면서 한인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특히 한인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세들이 1세들을 잘 섬기고 한인 사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 자신의 출마를 시작으로 이를 본격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았던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을 많이 보고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좀 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젊고 2세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한인회를 운영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참석할 수 있게 제가 먼저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인회장에 당선이 되면 한인 권익 신장, 한인 정치력 신장, 한국 정부와 유대 강화, 경제 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한인의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풀타임 근무 사무총장을 채용하고 재정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이제 1세분들을 좀 모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그래서 다른 소수 민족들이랑 잘 협력하고 지원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컬처,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고 물론 거기에 한정돼 있지만 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도 찾아보고 지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말만 많이 하는 회장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젊은 회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는 뉴저지 한인회가 말 잘하던가 말 많은 사람 말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믿어주십시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과 포트리, 리치필드, 리틀페리, 에디슨 H마트에서 실시됩니다. 12월 첫날인 어젯밤 맨하탄 라카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등식을 갖고 5만 개 전구가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이를 밤 뉴욕시 미드타운 맨하탄의 라커펠러 센터에서 각종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의 나무는 사상 처음으로 메릴랜드에서 왔으며 79피트 높이, 46피트 너비, 12톤의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입니다. 5만 개 이상의 LED 조명으로 꾸며졌으며 1월 중순까지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당일은 24시간 점등할 예정입니다. 이날 라커펠러 센터에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보기 위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 의식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방문한 바네사 위첸트는 크리스마스에 이곳에 오는 것이 항상 큰 꿈이었다며 점등식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방문한 크리스 프라터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한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감동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승 등 연방의회에 계류된 각종 현안의 발목을 잡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 확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로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연방의회에서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일로 마감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4일부터 다시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밤까지 연방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설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이클 리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도부 지침과는 달리 백신 의무화 철회 없는 예산안 승인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이자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을 향후 수년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파이자 CEO는 오늘 BBC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몇 년은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이 팬데믹 기간 수백만 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백신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경쟁이 있었지만 2022년에는 각국이 필요한 대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는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연말까지 30억 회분, 내년 40억 회분 공급할 예정입니다. 블라 CEO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시간 경과와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기본 1, 2차 접종에 이어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1일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시시피주 법률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브렉 캐버너 대법관은 헌법은 프로라이프도 프로초이스도 아니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주별로 낙태권 제한과 관련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 로데웨이드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데웨이드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까지 낙태가 허용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내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 6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반세기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권 이슈는 조 바이든 정부의 하반기 국정 장악력 유지 여부가 걸려있는 내년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시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5세 남학생이 살인과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전날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을 쏜 총격범인 15세의 이선 크럼블리를 1급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17세 학생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 고교 총격으로 현재까지 학생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캐런 맥도널드 검사는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총기를 안전하게 간수하고 그곳을 잠가두며 탄약은 따로 보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개인, 특히 미성년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널드 검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럼블리는 사건 나흘 전 그의 아버지가 구입한 9mm 반자동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총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아 범행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맥도널드 검사는 총기 난사 사건에 테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도 피해자이고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도 피해자라며 테러 혐의가 적용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크럼블리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크럼블리가 범행 전날 만든 범행 계획이 담긴 2개의 동영상을 확인했고 그의 가방에 학교에서 총을 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총기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문직 취업비자 노동자가 46만 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만 1,500명보다 4만 4천 약 10%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27만 8,300명 정도였던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 노동자는 2014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은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팬데믹으로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처럼 전문직 취업비자 노동자가 감소한 것은 공학, 수학 등 이른바 스템 분야 외국인 노동자가 2021 회계연도에 2020 회계연도보다 12.6%,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보다는 19%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첨단 공학 분야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팬데믹으로 취업비자 수속 등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도전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제때 원하는 선물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없다며 하지만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의 연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상품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31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등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함으로써 지나치게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으로 전 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연준이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 18일까지 원자재에 대한 강력한 수요, 물류 문제, 노동시장 압박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비용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기간 중 미국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물가가 보통에서 강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경제 여러 부분에 걸쳐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대부분의 경제 분야가 경제 활동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일부 분야는 공급망과 노동력 문제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당초 전망과 달리 사실상 미 전역에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확인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30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준은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씩 연간 8회에 걸쳐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행하며 이를 근거로 금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지체되어 온 전작권 전환 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원인철 합참의장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논의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고려 등으로 한미훈련이 축소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군 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점검돼야 하는데 1단계 점검만 2019년 마무리됐을 뿐입니다. 오늘 한국에 온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내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년에는 FOC를 시행을 하고 향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책임 국방 구현이 돼야 된다는 저희 군수내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2단계 FOC 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까지 할지를 놓고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든 3단계 점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는 차기 정부가 다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회의에서 중국 견제 문구가 어떤 수준으로 합의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건 증가했으며 이는 8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세 남학생이 백팩에 3만 달러 현금과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등교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테크니컬 고교의 41세 교감이 채팅 앱을 통해 14세 소년과 데이트를 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설립한 자선단체인 블룸버그 재단이 앞으로 5년간 뉴욕을 포함한 20개 대도시 지역 차터스쿨 활성화를 위해 7억, 뉴욕시 야외 식당 내 프로판 가스 히터 허용 추진을 위해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팬데믹 이후 폭발을 우려 야외 식당의 사용을 금지해온 프로판 가스 히터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소품인 권총을 잘못 발사,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알렉 볼드윈이 자신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테네시주 클락스빌 소재 차량용 배터리 업체인 한국앤컴퍼니 미국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현지 직원 1명이 사망, 경찰이 정확한 사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5세 남성이 미국 대학 풋볼 최강팀 중의 하나인 명문 사립 노터데임대 감독에 내정됐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44도, 밤 최저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